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 슬픔, 행복, 우울, 사랑 등의 감정들은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는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목 부위의 갑상선, 부갑상선, 췌장, 간, 위, 소장, 부신, 정소, 난소 등인데요. 호르몬은 신체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경우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인데요.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갑상선 결절, 갑상선암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환자들이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단순히 체질이나 갱년기 증상으로 여기고 병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졸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고 또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혈관과 기도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주변에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는 부갑상선과 목소리와 관련된 되돌이 후두 신경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통해 갑상선 호르몬 T3와 T4를 분비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우리 몸의 정상기관을 외부의 적으로 오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진 현상을 일컫는데 갑상선 질환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갑상선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그것이 자극을 하게 되면 갑상선 항진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항체가 갑상선을 파괴하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만들어집니다. 갑상선 저하증인 경우에는 결국은 호르몬이 분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호르몬이 낮아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만들어져 신진대사가 촉진되는데요. 이로 인해 더위를 많이 느낀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신경이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충분히 짜증날 만한 이유지. 야, 됐어. 짜증나 끊어. 자율신경 기능이 자극돼 가슴 두근거림, 맥박이 빨라지며 손떨림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체내 대사 작용이 활발해져 식욕이 왕성해지는 반면 체중은 감소하거나 배변 횟수 증가, 잦은 설사, 갑상선 크기가 비대해지거나 안구 돌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과 자가 항체를 혈액으로 검사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갑상선 스캔 검사를 시행해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스캔이라는 요번에 검사를 했더니 요번에 갑상선이 거의 없고 보니까 갑상선 있는 부분만 저렇게 항진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갑상선 항진증,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서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막는 항갑상선제를 먹기만 해도 치료가 잘 됩니다.
약물은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간 먹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항갑상선제를 치료를 잘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어서 또는 이 병이 자주 재발하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것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다른 부작용 또는 다른 금기가 있어서 할 수가 없으면, 그리고 또 갑상선이 커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은 복용법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복용하고 복용 후 최소 30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진증의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해서 눈이 튀어나오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혈액 내 갑상선 호르몬이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경우에는 심장 전도계 이상이 와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정상화되지만 이런 호르몬이 정상이 되어도 부정맥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환자는 특별하게 계속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부정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온이 낮아져 추위를 쉽게 타고 쉽게 피로를 느껴 무기력해지며 매사에 의욕을 상실합니다. 적게 먹는데도 체중은 늘어나고 장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또 손발이 쉽게 붓고 탈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염에 의해 갑상선이 파괴돼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오른쪽에 염증 같은 것들이 역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 걸로 봐서는 이게 갑상선 저하증이 있고 저번에 혈액 검사에도 이상이 있어서 호르몬이 낮아졌고 이 초음파에도 지금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저하증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역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갑상선 저하증의 원인은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일본 사람 이름을 딴 그런 갑상선염인데요. 이게 결국은 갑상선을 파괴해서 기능을 떨어뜨리면 결국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복용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그 전에 갑상선 호르몬이 낮아져서 나타났던 많은 증상들이 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몸의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를 낮춥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갑상선 저하증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이 잘 제거가 되지 않아서 혈액에 쌓여요.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뇌의 대사가 느려져서 말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병과 감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 세포가 과다 증식해 조직 일부가 커지면서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암은 아닌데요. 낭종, 양성 결절, 악성 결절 등으로 나뉩니다. 갑상선 결절이 의심되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모양, 크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조직 검사로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는데요. 60에서 70%는 양성 종양이지만
5에서 10%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됩니다. 갑상선염이 있으면 결절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정기검사로 결절 발생 등을 확인하고 암이 의심되면 세침 흡인 세포 검사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번에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1.5cm 혹이 있고 요거를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 암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될 정도거든요. 물론 치료를 잘하면 거의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은 사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특히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음식을 삼키는데 걸린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이제 이 혹이 더 이상 자라거나 전이 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수술적 치료로 해서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을 일부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 절제를 한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서 추가로 암을 없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보존적인 치료로 갑상선암이 있는 한쪽 옆만 절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암과 달리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갑상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착한 암에 해당되는 것은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환자는 진단 당시부터 벌써 먼 장기로 원격 전이가 있고 다른 암과 똑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갑상선암이 다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몸을 지배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삶의 질이 떨어져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조직검사 필요 없는 갑상선암 진단법인 광음향, 초음파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편리하고 정확한 갑상선암 진단 기술을 개발한 갑상선 질환명의 임동준 교수. 오랫동안 갑상선 질환을 가지면서 그 증상, 심한 증상이나 징후가 있고 그런 거를 호소하는 거를 누구한테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가 보고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이 다 나아지고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환자에게서 그런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진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듣는 이야기와 제가 전달하는 이런 의사로서의 소명이나 치료가 앞으로도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상선 질환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하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갑상선 질환명의 임동준 교수. 그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맞춤 치료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